오늘도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래도 비교적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오늘 밤 9시까지는 대기질이 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오늘 아기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걱정이 많은데 그래요? 예. 마스크도 챙겨오라고 하고 네. 네, 많은 분들 이 마스크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기 걸린 분들이 요새 다시 또 늘고 맞아요. 있어요. 예. 네. 감기도 주의하셔야 되고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 하고 네. 신경 쓸 게 많네요.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네, 오자마자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우량주 그룹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2.08% 떨어졌고요. 네.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가 2.68%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4% 이상 4%요? 네, 예. 떨어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충격이 컸던 2022년 9월 13일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관세 충격 우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투심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많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다. 네. 우리는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기, 혼란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우려가 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그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캐신 헤셋 위원장도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해서 예. 이런 뭐 발언들이 더해지면서 불안감과 실망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물가가 오르고 네. 또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공방이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일각에서는 뭐 크로스 고발이다.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크로스로 고발되고 있다라는 예,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금했다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야당은 심우정 총장을 고발했어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겁니다. 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에 검찰의 그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시간을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 지체를 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거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심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예.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번째 탄핵이 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법치 파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의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라면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심 총장 어제 출근길에 답변을 했어요. 네,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거를 두고 예.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정확한 워딩 말씀드리자면 예, 예.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은 규탄을 했죠.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다라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특히 네. 항고 포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제도가 유신 헌법 시절에 도입된 데다가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네.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마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망이나 법원 내부망에 재판부의 그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법원과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 없이 구속기간 계산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된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탄핵 찬성 측은 심호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걸 보니 헌재 선고 기일도 미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대표자들이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탄핵 반대 측도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지난 4일부터 매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을 빌린 철야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지자는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지도부 간 대립도 더 격화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폈는데 네.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거다라면서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예. 이어서 이 나라의 그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까? 네,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4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고요.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그래서 없고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 등 양측이 출석해서 각 증거와 증인 등 입증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었어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에서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300km 이하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월 14일이거든요. 네. 약 2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한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인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 발사 배경을 어떻게 분석들 하고 있나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시험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간의 그 미사일 무력 시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순항 미사일 발사에만 국한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단거리로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은 제재 위반이기는 하지만 단거리인 탄도 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려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연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연합 훈련,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목적 포석이겠네요. 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요. 네.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최근 포천에서 전투기 훈련 도중에 KF-16 2대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려서 예.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와 관련해서 공군이 나흘 만에 좌표가 잘못 입력된 그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예. 좌표 입력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좌표는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훈련 전날에 부여가 돼서 먼저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비슷한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을 하고 예. 이후에 이걸 이동식 저장 장치 USB 같은 비행 자료 전송 장치에 옮겨 담아서 같은 편대인 1번기와 2번기 전투기 조종석에 각각 꽂아서 동기화한 뒤에 이렇게 전투기로 입력된 좌표를 조종사가 실제 지역과 함께 눈으로 확인한 뒤에 폭탄을 투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공군 중간 조사 결과 훈련 전날인 지난 5일에 부여된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구두로 불러주고 이걸 장비에 실제로 입력한 건 2번기 조종사로 파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좌표에 입력된 숫자 중에 위도 7자리 가운데 4번째 숫자가 잘못 입력됐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만 공군은 이때 1번기 조종사가 실제로 올바른 숫자를 2번기 조종사에 불러줬는지 이거는 자료문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2번기 전투기의 좌표가 제대로 입력돼 있었다라고 네.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번기 전투기에만 잘못된 좌표가 입력이 되고 2번기에는 제대로 입력이 예. 됐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것도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좌표 입력 과정 보면 장비에 입력된 좌표는 네. 이동식 장치를 거쳐서 전투기로 옮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공군은 이때 1번기는 이동식 장치로 옮기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2번기의 경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군은 2번기 조종사가 이동식 장치를 통한 좌표 입력이 아니라 수동으로 직접 전투기에 제대로 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또 예. 의문이 생겨요. 왜 제대로 입력을 해놓고 1번기를 따라서 잘못 투하를 했느냐. 아, 예. 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네. 두 대의 KF-16은 하나의 편조로 네. 그 밀집 대형을 유지해서 폭탄을 동시 투하하는 임무를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2번기는 밀집 대형에만 집중을 하느라 제대로 확인 없이 1번기 지시를 받아서 동시 폭탄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모두 3차례 확인 의무가 있었는데 다 하지 못했다라고 네. 했네요. 첫 번째 확인이 이루어져야 했던 시점은 예, 비행 예. 임무 계획 장비에 2번기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직후 이때 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륙 전의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이때 1번기와 2번기가 서로 달라진 좌표가 입력이 돼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공군은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실제 투하 시점이에요. 예. 1번기 조종사는 잘못된 좌표로 만들어진 비행 경로를 따라갔고 네. 이때 나타난 지형은 사전 훈련에서 봤던 지형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공군은 이번 조사에서 1번기 조종사가 실제로 다르다고 느꼈음에도 잘못된 좌표로 나타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행 중인 표적 좌표 확인 절차에 더해서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에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편족끼리 좌표를 상호 확인하고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에 지상에서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서 비행하고 있는 임무 편조와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커버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